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여름께 FTX 파산 그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그 전에요. 5월 15일 마이클 세일러가 오랜만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27조 원이 아니라 27조 달러를 관리하는 연금 펀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뭐 이런 말 해도 뭐 전혀 새롭지가 않죠. 어제 그 오후반에 하는 그 동생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위스콘신 주. 그러니까 미국에는 각 주마다 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에서 관리하는 투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스콘신 주에서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에 무려 9,900만 달러, 거의 이게 1억 달러면요. 우리 돈 1,300억이 넘는 돈이죠. 이게 이미 밝혀졌다. 그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의 그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여기 연기금에서 샀다라는 얘기는 다른 주, 다른 연금 펀드, 다른 나라의 굵직한 뭐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겠죠. 비슷한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럭의 로버트 미치닉, 뭐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쪽에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지금 최근에 여러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의사결정에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실사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사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 자, 이처럼 그 투자는 비트코인을 통한 기관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올인이 아니라 여기에 몇 퍼센트 집어넣는 건 이제 뭐 약간 그 소위 그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다. 2017년 기억나시죠? 2021년도 개인들이 주로 포모해서 이제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제가 볼 때 이번 상승장은요, 기관들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 이미 주도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 FTX 이제 그 계열사 중 하나 디지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채권자의 자금 상환 청구 기한을 수개월 연장했다. 이게 원래는요, 그 이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뭐 증빙 자료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5월 15일까지 증빙 자료 자 내세요. 그 우리가 채권자 이거 확인한 다음에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한이 5월 15일에서 이게 한 8월 초까지도 이게 좀 연기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제목만 보면요. 이것도 FTX 이것도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코인 시장에 뭐 매도하고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5월 16일자입니다. 어떤 뭐 K33 뭐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FTX의 현금 상환은 암호화폐 가격의 강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 마운트 곡스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뭐 제미니 뭐 이런 것들은 이것과 달리 FTX의 채권자 자금, 근데 상환을 뭘로 한다? 현금으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현금 상환은 가격 강세를 연출할 수도 있다. 자, FTX는 채권자들에게 코인 외에 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145억 달러. 이거 우리 돈 20조 원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자, 현금으로 상환을 받는 채권자들의 매수세는 코인을 산다는 얘기죠. 암호화폐 현물 상환 채권자들의 매도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코인으로 받는 마운트 곡스보다 현금으로 사서 더 많이 살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 것이다 예상은 불가능하지만 상환 시기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한 것은 가능하다. 근데 언제 돌려주려고 한다? 아까 보셨죠? 이게 대략 한 8월 초까지도 간다면 이것을 받고 한 8월 뭐 이쪽 저쪽 해서 코인의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서 마운트곡스 제미니 쪽에서 해서는 105억 달러. 마운트곡스 파산한 것도 돈 이제 돌려주는데 현금 상환도 하지만 여기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 현물로 코인으로도 상환합니다.
이 금액이 대략 한 14조 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2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으로 돌려주면 이거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마운트 곡스 10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뭐 수십만 원 했겠죠. 그거 팔 수 있지만 현금으로 돈으로 주면 이거 시장에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요. FTX 20조 원이나 이거 현금으로 주면 상승세 불쏘시개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뜨거워지는 여름 뭐 8월 뭐 이쪽 저쪽으로 해서요. 20조 원을 손에 쥔 코인 투자자들이 좀 폭풍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뭐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제 3분기 7월, 8월, 9월 달 선거 11월 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돈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린다면 나쁘지 않은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반면 마운트 곡스 이거 악재 맞거든요. 이거는 코인 언제 상환합니까? 이 기사는요, 보시면 뭐 이제 12.7조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환율이 뭐 조금 올라서 거의 한 13, 14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한 물량이고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14만 2천 개,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게 시장에 풀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코인으로 받겠다, 이제 일본이었죠, 마운트 곡스가. 그러니까 엔화로 돌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약간 선택지를 준 것 같아요. 너 코인으로 받을래? 돈으로 받을래? 이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상환을 이미 시작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운트곡스가 예상보다 빨리 상환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잠재적으로는 10월 31일까지 이거 다 이제 돌려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마운트곡스 예전 파산했던 비트코인 캐시 일부 현금을 상환을 하지 않을까. 주로 근데 코인으로 좀 많이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10월 31일 전까지 한두 번 또 이거 퍼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근데 퍼드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퍼드는 어떤 그 사태의 본질, 핵심, 뭐 비트코인이 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심리에 의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fear, 이제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하는 거겠죠. 실제 코인 시장에서 이게 또 하락을 실제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 저 같은 뭐 이제 일부 우리 구독자분 중께서도 코인 투자 뭐 올해 몇 년 이상 하신 분들 또 그거냐 할 거면 빨리 해라 그때 좀 더 난 주우련다 뭐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이나 현금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요.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할 상환을 하면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한꺼번에 나눠주면 이제 한꺼번에 뭐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이게 사람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일부러 그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데 조금 분할로 한다면 생각보다 별거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뭐 이제 뭐 FTX가 호재다. 지금 올해 지금 시장을 이제 하반기를 예측을 해보려면 뭐 전쟁, 뭐 이스라엘, 뭐 러시아 아직도 하고 있죠. 금리 인하 한다 해놓고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큰 이슈 맞습니다. 뭐 제게는 뭐 진부하지만요.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선거 하반기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뭐 지나서 1년에서 1년 반 후에 꼭지를 찍을 것이다. 이더리움 ETF가 되냐 마냐 뭐 현재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되지만요. 자, SEC가 뭐 거래소, 뭐 리플 여전히 소송 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뭐 2년 전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던데 아직도 안 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경기 침체는 이제 미국 주식에 좀 큰 하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뭐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이 하나하나를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한들 이 주요 변수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
다 사기꾼이라 보시면 되겠죠. 다만 제가 이제 짐작을 굳이 하자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올해 폭등 폭락 모두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의 전략은 buy the dip 하는 거고요.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잃지 않는 것, 그냥 떨어질 때마다 더 쟁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일희일비 하지 말자 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샀다 팔았다 뭐 바닥에서 샀다가 뭐 이거 하면 할수록요. 지금 업비트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수량이 줄어들고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 금액조차도 줄어듭니다. 이거를 되도록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면 이제 내년이 된다. 이르면 아주 이르면 올 연말부터 폭등을 할 경우 일부 조금씩 매도를 고려하는 것도 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뭐 최근에 뭐 수년 전부터 계속 팔로잉 하고 있는 라울 팔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The Art of Taking Profits, 그러니까 파는 것의 어떤 그 예술,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2013년 뭐 매크로 거시 경제만 거의 30년, 지금 35년째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투자자로서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2013년 비트코인 처음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 200달러였습니다. 제가 이제 뭐 decent amount라고 해서 영어로 그냥 뭐 적지 않아. 제 그냥 개인적으로 한 수억 원 정도는 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2013년 그 엄청나게 올랐다가 2014년 뭐 마운트곡 세킹되고 거의 폭락을 했었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잘 놔뒀고요. 근데 몇 년 지나다가 죽은 줄 알았던 비트코인이 2017년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본인이 200달러에 샀는데 비트코인이 2017년 초반 한 뭐 2월 3월쯤 됐을 때 2000달러까지 올랐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샀던 가격에 무려 10배가 된 겁니다. 이때 전량 매도를 했었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잘 팔았는데 10배 번 거 맞는데 2017년 12월까지 봤더니 비트코인이 2000달러에 팔았는데 2만 달러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100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전에 팔아서 10배만 먹고 뭐 이렇게 뭐 가슴을 쳤겠죠. 실제로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켜보는 거죠. 어쨌든 다 팔았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 11월 달 하락장이 이제 막 들어가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간 진영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드포크가 일어났었죠. 그때 비트코인을 5,000달러에 다시 들어갑니다. 굉장한 제가 볼 때 눈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때는 수억이 아니라 한 수십억 정도, 최소 5배, 6배 이상의 돈을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0달러에 샀다가 2,000달러에 팔고 또 뭐 2만 달러 갔지만 또 엄청나게 마이너스 한 70% 이상 떨어졌을 때 5,000달러에 다시 들어갔으니 나 천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성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초 2013년도에 뭐 수억 원 비트코인 샀잖아요. 200달러에 뭐 우리 돈 한 20몇만 원에 엄청나게 사놨던 거. 하지만 뭐 당시로서는 뭐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뒀으면 어땠을까? 2021년 이 불장이 다시 왔잖아요. 그때 한번 이 사람 계산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샀던 것을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다면 지금 뭐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4848 심지어 금액을 훨씬 늘렸잖아요. 뭐 다섯 여섯 배 그 처음 산 것보다 더 많이 샀는데 4848 한 것의 수익의 5배였다. 아무것도 안 한 게 가장 큰 수익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회가 또 왔죠. 5월 달에 테라루나, 11월 달에 FTX가 망했었죠. 그래서 6월 달, 11월 달 2022년에 솔라나를 폭풍 매수합니다. 아이더 딥을 했다. 그냥 거의 제가 볼 때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할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그때 가격이요. 뭐 시세 차익만 지금 원금의 10 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핵심은 이거죠. 아직 가을 크립토 그 가을 추수하는 시즌은 제가 알기로 이제 내년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원금의 10배 이상이면 이 사람이 돈이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 있는 사람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언제 엑싯을 할 것이냐, 언제 팔 거냐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다. 첫 번째,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상승장 사이클에 안 팔고 2030년 심지어 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러면 뭐 올해 뭐 이번에 상승장에 안 팔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시간표를 체크해라. 두 번째, 미래의 어떤 그 가격이 아니고요. 뭐 난 비트코인이 2억이 되면 20만 달러가 되면 팔 것이다가 아니라 뭐에 맞춘다?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그 매크로 그 글로벌 리퀴디티 유동성 지표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돈 찍은 것을 다 합쳐가지고 차트로 이렇게 만들고 뭐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유동성 지표에 의하면 2025년 7월 달이 유동성이 꼭질 것이다. 그때 돈이 가장 많이 풀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세네 달 이상은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 한 여름께 정도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자, 네 번째.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상승장의 꼭지가 그러니까 어떤 뭐 2013년식으로 이렇게 더블탑이 될지 2017년식으로 한 방에 치고 올라갈지는 전혀 모른다라고 전제를 먼저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보유량의 3분의 1을 매도할 것이다. 이제 올해 말에 상승장이요. 이게 왜 3분의 1을 파냐?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올해 말까지 해서 상승장이 폭등을 하다가 상승장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조금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미리 빼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워낙 저가에 잘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10배, 20배 걷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간다라는 차원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있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대개 주식 시장은 또 이제 코인 시장도 상승했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3분의 1을 올해 2024년 말에 설사 3분의 1을 판다고 해도 여전히 3분의 2가 있지 않냐. 이걸로 여전히 코인 상승에 배팅을 하는 것이다. 이 3분의 1 판 금액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분의 1을 매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코인 얼마나 변동성이 큽니까? 이것도 잘못 이게 실기하는 순간 마이너스 97% 우리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분의 1을 팔고 현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25년 여름까지 그 3분의 1은 팔았고요. 또 3분의 1을 좀 팔까 고려 중이다. 이거 확정은 아닙니다. 특히 2013년이나 17년처럼 단기간에 시장이 막 이렇게 기관차처럼 하늘로 바나나 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릴 때 그때 3분의 1 나머지를 또 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도의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폭등했을 때 팔아주는 게 나의 삶에 있는 그 혹시 모를 위험을 제거를 하고요. 이제 3분의 1 팔고 또 3분의 1을 팔면 현금이 꽤 되겠죠.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고 싶은 거 해. 아니면 뭐 코인에 폭락이 왔어? 그럼 바이더 딥 하든지 그거는 너가 선택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샀기 때문에 또 적당히 꼭지 팔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적당입니다. 정확히 꼭지는 모르고요. 이제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코인 상승장이 뭐 24년 말에 끝나든 25년 초에 끝나든
어차피 나는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괜찮고 이 뭐 코인 상승장이 2025년 말에 와도 여전히 3분의 1, 3분의 1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이제 뭐 3분의 1씩 안 팔아도 되고 뭐 4분의 1을 팔아도 되고 2분의 1을 팔아도 되는데 핵심 요지는 뭐다? 꼭지에 정확하게 100%한 번에 다 팔려고 하는 망상을 버려라. 이 생각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폭등에 올 때마다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이 친구도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러면서 위험을 제거하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2022년 하락장에서 본인은 바이더 딥 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다. 판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본인의 그 투자 행위에 대해서 만족함을 표했고요. 올해 연말, 뭐 내년 여름께 뭐 3분의 1씩 폭등했을 때 팔겠다라는 것. 그리고 2026년 하락장에는 반드시 다시 코인을 살 것이다라고 덧붙입니다. 왜 산다고 했을까요? 2026년 이제 하락장이 올 거라고 믿었겠죠. 자, 그러면서 현재 코인 시가총액 뭐 지금은 한 2.7T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코인 시총이 현재의 한 4배에서 5배, 10 트릴리언, 뭐 많게는 15 트릴리언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상승장에는 10 트릴리언 달러에서 이게 100 트릴리언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뭐 10에서 50으로, 50에서 100으로 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트렌드 중에 트렌드가 뭐다? 크립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게임의 본질이고 이 크립토의 사이클을 당신의 친구로 꼭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그 봄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여름을 노란색, 빨간색이 가을입니다. 가을에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 가을이고요. 보시면 이제 겨울, 파란색이 겨울입니다. 파란색 끝자락에 우리가 코인을 다시 사면 좋겠죠. 이게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생각보다 물론 꼭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주기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나는 에이씨 이거 우연일 거야. 그럼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사이클이거든요. 제가 그냥 빨간색 선 하나 쭉 그어봤습니다. 이게 내가 쉽게 말하면 기존의 최고점, 소위 폭등했을 때 최고점을 이제 다음 한 2년 지나서 넘으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바나나 존입니다. 그냥 하늘로 포물선으로 수직으로 꺾이는 이 가격이 지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최고점을 한번 넘었다가 한번 고개가 살짝 꺾였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언제 오를 것이냐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기다리면 이 바나나 존 이전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패자입니다. 이전에 팔면 패자고요. 이 바나나 존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보다 승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되도록이면 초우량 코인 위주로 중장기 게임을 해라. 뭐 100배 코인, 200배 코인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게임 코인이다, 뭐 AI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이거 없어도 되는 돈 정도로 저는 합니다. 여기에 막 저의 뭐 어마어마한 돈을 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 바나나 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 3분기에 올지 이게 연말에 올지 내년 이제 넘어가서 올지는 잘 모르지만 이전에 팔면 큰일 나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실력자고요. 승자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